축산 분야 대기업 하림그룹이 대규모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축산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는 조합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협조합장들이 국회와 정부에 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용식물과 버섯 등 임산물 생산액이 지난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모든 농약 가격이 공개되는 농약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농약가격 표시제 도입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축산 분야의 대기업인 하림그룹이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축산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김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산 분야 대기업인 하림그룹의 계열사 선진, 축산 사료 전문업체인 이곳이 경기 안성시 일대에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형 도축 가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은 지난 6월 안성시에 사업 승인 신청을 내고 현재 도축장 신설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쯤 안성시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20년 도축장을 준공한 뒤 경기도에 도축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진 측은 가장 완벽하고 현대화한 시설을 구축해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도축장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은 현재 도드람 양돈농협 등 전국 도축장 4곳에서 연간 40만 마리를 임도축해 선진포크라는 브랜드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선진이 직접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장 4곳은 물론 다른 곳의 가동률까지 떨어뜨려서 기존 도축장의 경영 부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협동조합 위주로 이루어지는 도축장 중에 도산하는 업체들이 또한 생길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축산업 전체에서 중요한 하나의 고리를 장악함으로써 일종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인 지역 축협 조합장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이 사실상 풀린 상황에서 하림이 양돈 한우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면 국내 축산업의 기업 종속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측에서 이제 그것을 관여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각 축종마다 다 이제 기여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결과적으로 축사는 대기업 측에서만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규모가 적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여지껏 해오던 축산인들이 자리가 쓸 자리가 없어진다. 도축장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 폐수 등 각종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안성시와 경기도, 국민신문고에 도축장 허가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진 측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해결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협세제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해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농협세제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장 20명이 제3차 세제대책위원회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의 폐지는 조합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 제도가 사라지면 급격한 예수금 이탈로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조합원 비과세 예수금이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건 오해라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고객은 3천만 원 이하 비중이 83.8%를 차지할 정도로 서민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5, 6일 제주에서 열린 2018년 전국 농업경영인 조합장 협의회 워크숍에서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 130여 명이 참석해 농축협 준조합원 비과세 유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약용식물과 버섯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7년 임산물 생산액이
재작년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짧은 기간의 생산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나물, 버섯 등을 단기소득 임산물이라고 일컫습니다.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2조 9,1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7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생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기소득 임산물은 약용식물입니다. 2017년 약용식물 생산액은 5,9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고 버섯류의 생산액은 2,4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품목별 생산지를 보면 밤, 생표고는 충남 부여, 떫은 감은 경북 상주, 복분자 딸기는 전북 정읍, 오미자는 경북 문경 등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청정 임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약용식물과 버섯 등의 생산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그동안 들쭉날쭉한 농약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 거래를 위한 농약 가격 표시제가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약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고시 지정을 행정 예고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약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농약에 가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일부 강화됩니다. 그동안 가격 표시제를 1차 위반한 업소에 대해 서울시정 권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부터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고 2차는 60만 원, 3차는 80만 원으로 강도가 세집니다. 특히 농약 가격 표시제에 대해 유통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농민들한테 더 자세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농민분들도 또 가격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하고 구입하실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점포에서 표시된 가격은 저희 점포에서 그 가격에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그 가격입니다. 아마 아시듯이 모든 상품이 점포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농약에 표시된 가격을 정찰 가격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엄하은입니다. 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농촌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 기자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빨간 조끼를 입은 버스 안내 도우미들이 내립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들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말동무가 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리 시골에는 젊은 사람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냥 딸같이 좋아하시지. 네, 그게 좋은 거고 뭐 맨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다가 있으니까 좋고 저희들도 또 엄마 같으니까 좋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부활한 버스 안내 도우미. 이제 안내 도우미 없이는 버스를 타고 외출하기 아쉬울 정도입니다. 무거운 거 들고 올라오니까 다 받아주고 우리는 다리도 아픈데 좋죠. 예,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고추밭.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고추를 따담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7, 80대 노인들만 남은 마을.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외국에서 일손을 빌려오게 됐습니다. 경북에서만 영양을 시작으로 의성과 청송 등 5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좀 대농을 짓다 보니까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데 거의 뭐 국내 사람들은 거의 뭐 구할 수가 없고, 사실 이 베트남 그 계절 근로자가 아니면은 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농사를 포기할 정도예요. 갈수록 짙어지는 고령화의 그늘이 농촌의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낙후된 농산어촌 개발을 위해 486억 8천만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산어촌 개발을 위해 17개 권역 49개 마을이 선정돼 486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8개 권역에서 30개 마을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권역 19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 대표 감염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이며 2013년과 2016년 사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벼가 검게 변하는 흑수 피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에 이은 폭우로 전남 지역 8,300헥타르의 벼가 검게 변하는 흑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보성과 영암 등 10개 시군에서 나타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농작물 수확 때 감염병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도는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 후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농민신문 최상구 논설실장의 해설과 논평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쌀 생산 조정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 조정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내년까지 누적 목표 면적을 애초 계획보다 40%나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만 헥타르를 목표로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했으나 농가들의 신청 면적은 3만 7천 헥타르로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벼 재배 면적이 최소한 농가 신청 면적만큼은 줄어들 거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만 7천 헥타르가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내년까지 10만 헥타르로 정했던 쌀 생산 조정제 목표 면적을 6만 헥타르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헥타르씩 추진하려는 것을 올해 3만 7천 헥타르에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2만 3천 헥타르만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지원 단가도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어 동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쌀 생산 조정제를 축소하는 이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이 목표의 절반만큼도 줄지 않아 쌀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내년 재배 면적도 적정 면적을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지원 단가도 오르지 않아 농가들의 쌀 생산 조정제 참여 유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쌀 생산 과잉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쌀 수급 불안이 심해지고 산지 쌀값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생산 조정제를 축소하면 자칫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 쌀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쌀 목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를 성급히 축소하기보다 참여 농가가 늘도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체 장목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내실 있는 쌀 생산 조정제 추진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반복되는 쌀 수급 불안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쌀 산업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